안녕하십니까, 정호근입니다. 오늘은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잠바를 입고 연세가 거의 80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아주 건강하셨어요. 혈색도 좋으시고. 근데 이분의 걱정은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할아버지 돈이 많으신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아니 글쎄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제가 언제까지 사느냐고요. 돈이 많은 분들은 또 내가 곧 그 돈을 다 못 쓰고 그 돈을 그냥 남겨두고 가야 되나? 이런 마음 속에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항상 가슴에 엄습해 오거나 잠재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건 말이죠. 너무 많아도 탈이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막 호화롭게 살고 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다라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또 그에 부응한 만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자식들끼리 우애도 많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다 보면 또 막 이 신경 저 신경 쓰다가 오히려 명을 자초하게 돼 일찍 죽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돈 하시면서 사시지 마세요. 돈은 그냥 쓸 만큼 있고 만약에 부모라면 자식들 교육시킬 것만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세끼 밥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재력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항상 당신이 곧 어떻게 되실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도 많더라. 그게 돈이더라.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저희 신당을 찾아오셨는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온 성함이 장세진입니다. 제주도 좋은 데서 사시네. 원래 제주도가 본향이십니까? 아니요, 살고 싶어서. 보기보다 굉장히 아이같이 맑은 심성을 가지셨어요. 겁도 많고 예민하고 해서 네. 이 사람은 예인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든지 만들든지 뭘 지지고 볶든지 요리 쪽도 하고 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럼 요리사이신가요? 네. 어떤 요리를 하고 계시나요? 리조트에서 음. 이제 조식 해주고 아, 뷔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제가 한번 방울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는 남자의 덕이 없어요. 아버지의 덕도 없고 또 결혼을 하면 남편의 덕도 없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의 관계도 그냥 모호한 것 같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앙금이 있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그죠. 이제 근데 너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이가 좀 안 좋으시긴 했는데. 그쵸? 나도 마찬가지예요. 장세진 씨도 그로 인해서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우리 어머니 잘 있어, 우리 아버지 잘 있어 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어. 나는 뭐 그렇게 연락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 쪽인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왜 그래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제가 25 그때쯤 돌아가셔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항상 어머니는 이제 아빠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만약 엄마 말만 듣고 이제 싸우니까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말만 듣고 이제 아빠는 좀 안 좋은 사람 인식이 돼 버린 거죠.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혀 막 행복하지도 화목하지도 않은 것 그런 거 있죠. 본인은 엄마하고도 등 돌렸어야 되는 팔자예요. 너희 때문에 참고 살았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계속 못 벗어나시고 이제 계속 힘듦을 얘기를 하니까 뭐만 하면 이제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뭔가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까지 그거를 받을 만한 다 받아줄 만한 게 마음의 넓이가 안 되나 봐요. 연락을 얼마 동안 안 했어요? 지금 5년? 보기보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섬세해요. 그래서 본인은 감정 표현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숨겨지지 않아요. 힘들으면 힘들어. 보기 싫으면 보기 싫어. 싫어 하면 그 표정이 나타나고 좋아! 그래도 그 표정이 나타나는 동심 속에서의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이라고요. 지금 그 자리가 일하고 있는 자리 좀 다른 곳 없을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지금 내가 한식을 하고 있으면 다른 뭐 한식을 하면서 일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일렁이고 있지 않아요?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일? 마사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바꿀까도 고려 중으로 마음에 고려하고 계시지 않나요? 바꿨죠. 그러면 지금 마사지 하고 있어요? 이제 병행하고 있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못 잡는다고 하잖아. 대부분 다 하나로 좁혀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바꿀 생각이 있냐고요? 있죠. 말을 여기선 정확히 해줘야 돼. 아, 네, 있어요. 그래서 올 내년에는 굉장히 본인이 많이 흔들리는 운이야. 근데 중심을 잘 잡으면 이제부터는 바꾸지 말아야 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족해요.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시집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강력히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반반이면 시집 못 가. 아, 막 가야 돼 막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사람 만나면 가고 싶다. 남들은 잘 가는 시집 나는 왜 못 가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한 번씩은 하죠. 그 무슨 말이야? 표현이 왜 이래? 원래 스타일이 제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면 점 안 봐준다? 그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확답을. 반반은 그래요. 저도 한 50%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50%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받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더 밀착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짝사랑했던 사람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오래 좋아했던 애는 있었죠. 본인이 얘기를 못 꺼냈죠? 또 적극적이지 않았죠? 또 본인이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절대로 전철을 밟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고 만남이 진행되면 좋아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상대편도 그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용기가 없어요. 응? 용기가 없어요. 아니 용기보다도 본인은 어떤 받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아니면 그런 표정 지을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게 본인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난 너무 아파. 난 너무 분해. 난 너무 슬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개복치 스타일이라 개복치가 뭐예요?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 네. 그럼 충격을 받잖아요. 마음속에.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약간 등한히 하는 표정과 말을 하면 본인은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름대로의 소설이 갔다가 내려가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갑자기? 왜 말을 저렇게 해? 하는 식으로 극과 극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삶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외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외톨이 아니면 뭐 왕따를 당했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월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네.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예전에 그랬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편했고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 때 그때 좀 힘들었죠. 혼자서 그러다가 외톨이가 됐었어요? 외톨이보다는 좀 회사에서 뭐 왕따도 당했었고. 그 얘기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바뀌었죠 많이. 네. 그리고 그렇게 혼자만의 소녀 감정을 가지셔야 될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 그렇죠. 사람은 세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직까지도 좀 단호하고 단단하지 않아. 그래서 잘 휘둘리거나 또 상처에 의해서 잘 꺾이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 소리 하는 거야. 네. 근데 올 내년은 답답해. 어쨌든 장세진 씨는 올 내년만큼은 절대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운은 다투는 운이에요.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마무리 짓더라도 편안한 마음, 무리 없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렇게 마무리를 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아주 천만다행인 그런 운이지 자칫하면 싸움으로 아니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복을 백길로 걷어찼다 하는 운이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겨드려야죠. 어쨌든 하나로 좁혀질 것이고 두 개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 네. 그 하나인 것이 내후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물살을 타고 쫙 항해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무리 항해를 하려고 해도 앞에 걸려있는 암초 때문에 자꾸 조심 천천히 나가는 격이니까 절대로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하시면서 지내시면 다 물살이 이제 훤히 트인 바닷가로 항해하는 후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저에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두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10가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남자를 남자? 네. 그래. 그러니까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인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남자를 만나본 횟수가 적다? 네,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내 인생에는 남자가 없나 봐. 약간 있어요. 늦을 뿐이에요. 본인은 내 후년부터 2년의 운이 5년 도래해요. 해서 본인 또한도 노력해야 돼요. 내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중매인이나 아니면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인연을 이렇게 중매해주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쪽에 등록하셔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보시고 본인에 맞는 또 서로에게 맞는 인연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 내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후년부터 시작을 하셔도 무방하다. 내후년. 네. 또 그러니까 어머니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 어머니하고의 건가? 상황은 올 내년에 개과천선되지 않아요. 단 나는 어머니가 좀 편찮으실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올 내년에 소식을 접하셔서 편찮으시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뵈는 것이 자식된 도리예요. 허나 만약에 전화를 해서 엄마가 괜찮으시다 하면 굳이 어머니와 만나서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회포를 푼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정하려고 드시면 안 돼요. 왜? 또 싸움이 일어날 테니까. 사실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 딸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나는
느껴지거든요. 그쵸. 어떤 서운한 점이 딸에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그런 거죠. 이제 연락 안 하고 얼굴 안 보고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시고 그쵸. 괘씸하시지. 그쵸. 근데 딸의 입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강인하게 안 봐, 안 할 거야, 싫어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 본인도 사실 아이 같은 감성이 있어서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따님인데 아무튼 엄마와의 문제가 가슴에 앙금으로 자리했다면 자식이 먼저 푸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셔서 만약에 전화를 하셔서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고 괜찮으시다면 1년, 2년 동안은 조금 그동안의 관계, 그동안의 세월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왜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되거든. 그래도 많이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은 나죠. 네. 어쨌든 올 내년만 편안하게 잘 넘기셔야 되고, 그리고 일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시려면 소통하시는, 편안하게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윤활하게 이야기하셔야만 사람들과 융화되실 거예요. 안 그러시면 본인의 자존심 속에서만, 본인의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런 라이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은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누구하고도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없나 봐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이 점은 본인이 고치시고 본인이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도 주안점으로 두시고 많이 수종 보완하시는 인연을 만드셔서 후년에는 굉장히 빛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장세진 씨는 앞으로 내후년만 되면 본인의 화단을 본인이 가꾼 주인이라는 소리 분명히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운 속에서 본인은 아주 훌륭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운이에요. 올 내년에는 사실은 집안에 상문이 들어서 누가 가실 수도 있는 이런 운이에요. 제가 방울을 흔들었을 때는. 근데 그것이 꼭 100%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어머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집에 연락을 해서 여쭈어 보세요. 엄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듯 느껴져요. 본인의 인생 속에서 본인이 아직도 내가 이 정도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더 크신 분으로 나는 느껴지니까 맞아요. 반듯하고 당당하게 내 어떤 줏대를 가지고 내 일 속에서 주인 행세를 분명히 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의 덕이 없어. 아버지의 그늘도 없어.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네. 어린 자아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겉으로는 발랄한 척, 강한 척, 부모님이 항상 매일 싸우셨고 아글아글 쓰고. 흉기도 어? 손에 찌르는 걸 저만 봤습니다. 뭐요? 뭐가 어쨌다고요? 흉기가 어쨌다고요? 그냥 항상 두려웠습니다. 항상 같이 죽자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 한 시도를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많이 했습니다. 본인은 닭똥 같은 눈물이 어느새 줄줄줄 흘러내리는